혹시 뼈 건강 챙긴다고 매일 우유만 드시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여러분의 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칼슘을 다 채우려면 우유를 몇 잔 마셔야 할까요? 무려 4잔에서 6잔입니다. 매일 우유만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칼슘은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하고 우유보다 더 강력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7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철수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이 골절과 골다공증을 치료했고, 현재는 지역노인병원에서 매일 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유보다 칼슘이 몇 배나 많은 진짜 칼슘 폭탄 음식 5가지와 뼈로 칼슘을 잘 보내는 황금 식단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싼 보충제 없이도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평소에 칼슘을 어떤 음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금 계신 장소와 여러분이 평소에 챙겨 먹는 칼슘 음식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서로의 정보를 나누면서 뼈 건강 지혜를 함께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칼슘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위해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먼저 뼈 건강을 왜 지켜야 할까요? 뼈 건강은 혈관이나 근육처럼 눈에 띄는 증상이 잘 안 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툭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 골절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고관절 골절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평생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결국 떠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고관절이 부러진 뒤번 다시 못 걷는 어르신들 정말 많이 봅니다. 더 충격적인 거니 골절이 단순히 뼈만 다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 지내다 생기는 합병증 때문이죠. 폐렴 욕창, 근육 소실, 혈전 이런 합병증이 겹치면서 고관절 골절 환자 3명 중 1명은 2년 안에 생명을 잃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년도 채 안 걸렸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 과정에서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뼈가 한번 무너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수많은 환자분들이 직접 실천해서 골밀도가 좋아진 것이 확인된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골절 때문에 큰 고생을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허리나 무릎, 고관절의 뼈 관련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과 습관을 꼭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칼슘 폭탄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채소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뼈 건강 채소의 왕입니다. 브로콜리에는 100g당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 한 잔보다도 많죠. 그뿐 아니라 흡수율이 높습니다. 보통 채소 칼슘은 흡수가 안 되는데 브로콜리는 50% 가까이 흡수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이 결합에 배출되는데 브로콜리는 그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는 최소 칼슘 1등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브로콜리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꽃송이가 단단하고 연두색이 선명한 걸 고르세요. 검은 반점이나 누런색은 이미 산화가 진행된 겁니다. 둘째, 줄기도 꼭 보셔야 합니다. 줄기가 단단하고 잘린 단면이 하얗고 촉촉해야 신선한 겁니다. 마른 흔적이 있으면 오래된 겁니다. 셋째,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도 묵직해야 수분이 많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를 고르셨다면 보관도 중요합니다. 그냥 냉장고에 두면 며칠 만에 노랗게 변합니다. 브로콜리는 호흡이 강한 채소라 빨리 시들거든요. 신문지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고 냉장 보관하세요. 그러면 일주일은 신선하게 갑니다. 더 오래 드시려면 데쳐서 소분해 냉동하세요. 3분 이내로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물기 빼고 집에 담아 냉동하면 한 달도 거뜬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살짝 데쳐서 먹기 3분 이내로 데쳐야 칼슘 손실이 적고 비타민C도 유지됩니다. 둘째, 치즈와 함께 먹기 브로콜리에 치즈를 뿌려 드시면 칼슘이 더해지고 비타민 D가 흡수를 돕습니다. 셋째, 견과류와 함께 먹기, 아몬드, 호두와 곁들이면 칼슘과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뼈 건강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넷째, 레몬즙 뿌리기 산성 성분이 칼슘 흡수를 더 잘 되게 해줍니다. 브로콜리의 효능은 뼈 건강 하나만이 아닙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해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올립니다. 둘째, 비타민 K가 많아 칼슘이 뼈에 자리 잡도록 결합을 도와줍니다. 셋째,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항암 효과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반드시 3분 이내로 조리해 주셔야 해요.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은 브로콜리를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뼈 건강에 있어서는 비싼 보충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브로콜리 한 접시 올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뼈를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칼슘 폭탄은 바로 참깨와 들깨입니다.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깨에 정말 칼슘이 많을까? 네, 그렇습니다. 참깨 100g에는 약 9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무려 5배 수준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화 단백질이 풍부해 칼슘과 함께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영양식품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밥상에 꼭 깨를 챙겼던 겁니다. 깨가 쏟아졌다는 말처럼 풍요와 건강의 상징이었죠. 그럼 좋은 참깨와 들깨는 어떻게 고를까요? 첫째, 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걸 고르세요. 묵은 깨는 색이 탁하고 향도 약합니다. 둘째, 손으로 살짝 비벼봤을 때 향이 진하게 올라와야 합니다. 향이 없으면 산패된 겁니다. 셋째,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들깨는 저장 중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 실에 오래 두면 산패합니다. 참깨는 볶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갑니다. 들깨가 가로는 냉동 보관을 권합니다. 산패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먹을 만큼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참깨는 무침 반찬에 활용하세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에 참깨 한 숟가락만 넣어도 칼슘 보충은 물론 향과 맛이 살아납니다. 둘째, 들깨는 국과 찌개에 활용하세요. 들깨탕, 들깨 순두부찌개. 이런 음식은 뼈와 근육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보약 같은 메뉴입니다. 셋째, 밥 위에 뿌려 드세요. 흰쌀밥 위에 참깨 한 숟가락 이상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고소해서 밥맛이 아주 좋습니다. 넷째, 요거트와 섞어 드셔보세요. 그린이 요거트에 아몬드, 참깨를 섞으면 칼슘과 단백질, 오메가3까지 완벽한 뼈 건강 간식이 됩니다. 참깨와 들깨의 효능도 살펴볼까요? 참깨는 칼슘 외에도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들깨는 오메가3가 많아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뼈를 단단히 하고 관절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니어 건강식품인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늘 고기 위주로만 드셨고 채소나 씨앗류는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들깨가루를 매일 국기나 축에 넣으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배웠을 때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뼈와 관절은 결국 먹는 습관에서 달라진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참깨나 들깨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한 숟가락에 50칼로리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들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참깨와 들깨는 밥상에서 가장 만만하지만 사실은 뼈 건강의 숨은 영웅입니다. 매일 반찬에 한 숟가락, 국에 한 숟가락 넣는 것만으로도 칼슘 권장량의 큰 부분을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참깨나 들깨를 어떻게 드시나요? 나만의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면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뼈 건강이 더 튼튼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숨은 칼슘 창고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여러분, 미역국은 언제 드시나요? 생일날 한 번 아니면 가끔 속풀이용으로. 하지만 미역은 사실 매일 먹어야 할 만큼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미역 100g에는 약 7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다시는 더 강력합니다. 100g당 1000mg 가까운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바닷속 칼슘 보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럼 좋은 미역과 다시는 어떻게 고를까요? 첫째, 색이 짙은 녹갈색이어야 합니다. 색이 바른 건 오래되었거나 영향이 줄어든 겁니다. 둘째,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소금 성분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셋째, 너무 반짝거리는 건 인위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마른 미역은 밀폐 용기에 담아 선한 곳에 두면 1년은 거뜬합니다. 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생기니 꼭 건조하게 보관하세요. 물린 미역은 냉장 보관해서 이틀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는 사용 후 햇볕에 말려 보관하면 곰팡이 걱정 없이 오래 갑니다.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건 미역국이죠. 두분 쇠고기를 넣으면 칼슘과 단백질이 함께 보충됩니다. 둘째, 미형 무침도 좋습니다. 식초를 약간 넣어 무치면 산성 성분이 칼슘 흡수를 더 잘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다시는 국물용으로만 쓰지 말고 채 썰어 볶아보세요. 고소한 맛이 나면서 칼슘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미역 샐러드도 추천합니다. 방울토마토, 오이, 레몬즙과 함께 곁들이면 비타민C가 흡수를 돕습니다. 미역과 다시마의 효능은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첫째,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를 튼튼히 하고 근육경련도 예방합니다. 둘째, 요드가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속 노폐물을 흡착해 변비 개선에도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는 요오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 너무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이 칼슘을 빼앗아 갑니다.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역과 다시는 매일 밥상에 올려야 하는 바닷속 보물입니다. 생일날 한 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뼈와 혈관, 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미역국 한 그릇 어떠신가요?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뼈를 단단히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미역국, 무침, 샐러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 뼈 건강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제는 바다에서 온 또 다른 칼슘 폭탄으로 가 보겠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녀석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를 볶음이나 국물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건새우는 껍질 먹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00g 무려 700mg 이상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의 3배를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단백질까지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럼 좋은 건새우는 어떻게 고를까요? 첫째, 색이 선명해야 합니다. 은은한 붉은 빛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검거나 누런 건 피하세요. 둘째, 크기가 일정한 걸 고르세요. 크기가 제각이면 품질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셋째, 냄새를 꼭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건새우는 수분에 약합니다. 습기가 차면 금세 곰팡이가 납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면 6개월 이상 갑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한두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쓰신다면 소량씩 소분해 두는 게 편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밥 위에 뿌려 드세요. 건새우를 잘게 부수어 밥에 한 숟가락 올리면 고소하면서 칼슘 보충이 됩니다. 둘째, 국물 요리에 활용하세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으면 감칠맛과 칼슘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셋째,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건새우를 살짝 볶아 아몬드와 함께 드시면 칼슘, 단백질, 오메가3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넷째, 김치에 넣어보세요. 겉절이나 열무 김치에 건새우를 넣으면 칼슘 보충과 감칠맛이 동시에 됩니다. 건새우의 효능도 살펴봐야겠죠. 첫째,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단백질이 많아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셋째, 키틴과 키토 성분이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아연과 철분도 들어있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환자 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여성 환자분이 골밀도 검사에서 낮은 수치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음식으로 뭘 먹어야 할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새우 볶음을 매일 반찬으로 드시라고 했습니다. 아몬드와 함께 간식으로도 드시게 했죠. 6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골밀도가 개선됐을 뿐 아니라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새우 한 줌이 그분의 삶을 바꾼 셈입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건새우는 나트륨이 많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소금 간을 줄이고 활용하세요. 둘째, 감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셋째, 소화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소량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건새우는 작지만 뼈 건강에는 거대한 힘을 줍니다. 매일 밥상에 건새우 반찬 하나만 추가해도 칼슘 권장량을 절반 이상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작은 새우 한 줌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고 삶이 훨씬 활기차질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주인공은 아주 친숙하면서도 칼슘 흡수율이 높은 음식입니다. 바로 그린 요거트입니다.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여러분, 우유는 부담스러운데 요거트는 괜찮다 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린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유당이 대부분 분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도 속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칼슘과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있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럼 좋은 요거트는 어떻게 고를까요? 첫째, 그린 요거트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요거트보다 농축돼 있어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높습니다. 둘째,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요거트는 칼로리만 높이고 혈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원재료명을 보세요.
첨가물이 적고 원유 유산균만 적힌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요거트는 냉장 보관이 원칙입니다. 개봉 후에는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산미가 강해지고 균질감이 떨어집니다. 개별 포장 제품은 외출 시에도 챙기기 좋으니 시니어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냥 떠 먹어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형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아몬드 호두를 넣으면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까지 뼈 건강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셋째, 과일과 곁들이세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를 넣으면 비타민C와 칼륨까지 보충돼 칼슘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넷째,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 오일, 레몬즙과 섞어 샐러드에 뿌리면 부담 없는 건강식이 됩니다. 그린 요거트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칼슘이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둘째,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아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체중 조절해도 좋습니다. 포만감이 오래가서 과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시중 요거트 중에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은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쌓여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하루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 요거트는 시니어에게 가장 부담 없는 칼슘 폭탄 간식입니다. 하루 한 컵의 요거트로 뼈, 근육, 장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과자 대신 그린 요거트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뼈가 달라집니다. 오늘 5가지 칼슘 폭탄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무리 칼슘을 잘 먹어도 뼈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칼슘을 뼈로 잘 보내는 흡수율 높이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D를 챙기세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돼 뼈로 이동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만약 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달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음식을 통해 보충하세요. 둘째, 비타민C와 산성 음식입니다. 풋고추, 귤, 레몬 같은 음식은 칼슘이 장에서 오래 머물게 해 흡수를 도와줍니다. 두부 요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미역 무침에 식초를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짜게 드시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커피의 카페인, 탄산음료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고 갈증 해소는 물이나 보리차로 하세요. 넷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처럼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칼슘을 뼈로 잘 이동시켜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이 습관만으로도 뼈는 반응합니다. 다섯째,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뼈의 골격을 만들고 칼슘이 자리를 잡는 토대가 됩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 60km의 시니어라면 60g이 적당합니다. 두부, 생선, 달걀, 살코기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같은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는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추천하는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브로콜리 오물에 칼슘 강화 치즈를 얹고 그릭 요거트 한 컵을 곁들이세요. 점심에는 건새우를 뿌린 밥과 두부 넣은 미역국 그리고 참깨의 나물 반찬을 추천합니다. 저녁에는 다시마 육수로 낸 들깨 버섯 두부탕을 드시고 청경채나 브로콜리 무침을 곁들이면 완벽한 칼슘 밥상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과 그릭 요거트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1000mg 이상의 칼슘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거창한 보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킵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나요? 식탁에서, 거실에서, 침대에서 댓글에 지금 계신 장소와 여러분이 챙겨 먹는 칼슘 음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의 뼈 건강을 지키는 계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중에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걱정하는 분 꼭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고의 의학 정보를 담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튼튼해지고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